KKMD에 올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 기사를 번역하고 관련 자료를 찾는 일이 아니라 어떤 기사를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2년 정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사와 시청자가 좋아하는 기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대한민국 무기의 스펙이나 성능만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보다는 저를 비롯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기사들을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국제역학적 내용들과 무기들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전문적인 관점에서 같이 서술해주는 기사들을 보면 늘 KKMD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하지만 그런 기사들은 내용이 길어지기 쉽고 재미가 떨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KKMD 영상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다고 혀를 쯧쯧 차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인터넷 군사 전문지 globalsecurity.org는 각 나라의 무기 체계를 깊이 있게 다루는 매체입니다. 6월 들어 대한민국과 관련된 핫 밀리터리 뉴스로 해외 언론들에 자주 언급되는 기사들이 바로 KF-X의 공대지 무장 선정과 KF-X의 심장인 GE항공의 F414-400K 엔진의 국내 배송 소식입니다. 해외 언론들에게도 KF-X가 이제 설계도 위에서만 존재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실제하는 전투기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겠죠. 이와 더불어 대우해양조선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KDDX의 전기 추진 체계를 완성했다는 기사도 함께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기사를 다루려 했다가 KDDX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글로벌 시큐리티 ORG의 기사를 보게 되었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가 66 기동함대에 관한 자료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KDX-4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KDDX는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지닌 구축함일까요? 그리고 왜 기동함대가 KDDX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글로벌 시큐리티 ORG의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본 이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KDDX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은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이다. 이지스 구축함 함대를 건조하는 데는 약 1조 2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며 각종 무장을 장착하고 작전에 필요한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한민국 해군에게 있어 온전한 이지스 구축함의 성능은 없어서는 안 될 전력이지만 작전비와 운영비가 보다 저렴한 미니 이지스 KDDX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가 없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함대공 미사일과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를 모두 국산화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군기지와 함대를 건설할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KDDX를 건조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성능이나 무장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다기능 위상배열 A사 레이더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방공미사일이 장착될 것은 확실하다.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국내 기술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 KDDX의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DX-4라고도 불리는 KDDX급 구축함은 대우조선해양이 대한민국 해군을 위해 개발 중인 스텔스 구축함으로 2025년 이후 진수될 예정이다.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이 건조된 KDDX 구축함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의 기동함대를 창설할 예정인데 이 기동함대에는 만재 배수량 1만 톤의 KDX-3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척과 만재 배수량 5,500톤의 KDX-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 그리고 2025년 이후에 진수될 만재 배수량 8,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인 KDDX 2척으로 구성된 기동전대가 포함되게 된다.
2020년대 중반에 건조될 KDDX는 대공 미사일과 함대지 공격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KDDX는 현재 운용 중인 충무공 이순신급보다 크지만 해군 기동전단의 주력인 만재배수량 1만 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는 작다.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 기반의 한국형 삼축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대량 응징보복 구현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북한 군사령부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작전구역 내 핵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해군의 육상 공격 역량과 대잠 초계 역량을 더욱 증강시켜 줄 것이라고도 밝혔다. KDDX에 장착될 수직 발사관에는 대형 한국형 수직 발사관 KVLS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직 발사관은 기존의 KVLS에 비해 면적이 180%, 셀 길이는 120%, 무장 하중 역시 185% 확장되어 있다. 화염 처리 능력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KVLS가 미국의 마크 41 발사관과 유사하다고 본다면 KVLS-2는 마크 57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발사관 하나에 4발의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 해군 함대공 미사일은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M과 함께 장착될 것이다. KDDX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로 스텔스 통합 레이더를 탑재했다는 점이며 그 중에서도 통합 마스트가 가장 두드러진다. 통합 마스트는 함교의 각종 레이더 시스템을 모듈화시켜 전자기 차폐 구조물에 넣어둔 시스템이다. 통합 마스트는 마치 함교 위에 우뚝 솟은 감시탑처럼 보이는데 KDDX의 레이더 반사 면적 지수 RCS를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KDDX의 위상 배열 레이더도 주목할 만하다. LSM의 다기능 레이더 MFR과 동일한 S밴드를 사용하며 질화 갈륨 소재를 이용한 A산 레이더와 함께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아키즈키급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이 C밴드 대역에서 450km 이상, X밴드 대역에서 150km 이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레이더 전개 시간과 규모, 대역 특성 등으로 비교해보면 KDDX의 레이더 탐지 범위는 약 400에서 450k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스 구축 하멜 레이더인 AN/SPY-1과 마찬가지로 A사는 동서남북 사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 배열 레이더는 아무런 방해 없이 모든 방향을 360도 감지할 수 있다. 회전 레이더는 안테나가 한 바퀴 돌아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일정 시간 동안 레이더상의 적을 놓친다는 단점이 있다. 탑재 무장으로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한국형 고고도 방어체계 LSM의 해상형 미사일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LSM 프로그램이 문제 직면할 경우 대신 SM-3를 사용할 수도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또한 전투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적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적외선 차폐 페인트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 대한미사일은 적외선 탐지 유도 장치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적외선 차폐 페인트가 전투함에 도포되어 있으면 적의 대한미사일로부터 생존성을 높일 수 있다. KDDX의 레이더는 적을 탐지할 때 출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레이더의 주파수와 파형을 임의로 변경하는 Low Level Detection 기술을 사용한다. Low Level Detection 기술은 적의 전투함을 향해 발산되는 레이더의 송신 신호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그 전투함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KKMD 156화 조기경보기 IRST A3 및 전자전기로 확립되고 있는 스텔스 교전 교리 편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전파를 발산해야만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와는 달리 수동적으로 적의 열선만을 탐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KDDX의 경우에도 적을 탐지하기 위해 레이더파를 발산하면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바로 Low Level Detection 기술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대한민국 해군 중심지인 부산에서 2년마다 열리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가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는 전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의 방산업체들이 참여했다. 물론 이 행사는 대한민국의 조선업계를 위한 공개행사로 참가 기업의 대부분이 한국 기업이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새로운 해군 함정에 대한 여러가지 야심찬 계획을 반복적으로 제안해 왔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러한 개념들이 최초로 공개되기도 했다. 동시에 대한민국 조선산업계는 선박 수출 산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들에 대한 많은 새로운 컨셉들 또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등장했다. 이번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만드는 차세대 구축함 KDDX 계획이었다. KDDX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국내 기술로 생산되는 국제적 규격의 최신형 범용 구축함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KDX-1 광개토 대항급 구축함과 KDX-2 충무공 이순시급 구축함을 대체할 예정이다. 동시에 KDDX는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을 맡고 있는 KDX-3급 구축함인 세종대왕급을 보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DX-3급 구축함은 설계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도입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KDDX의 기본 파라미터 구성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총 길이 155m, 폭 18m,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을 뜻하는 흘수가 9.5m, 만재 배수량은 약 8,000톤이다. 무장으로는 전방에 48셀의 수직 발사관을, 후방에 16셀의 수직 발사관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기능이 함교 위의 마스트에 통합되어 있다. 통합 마스트의 배열 스타일은 이전 기사에서 공개한 것과 차이가 크지만 여전히 유럽 방산기업 탈레스가 만든 아이마스트의 파생 버전에 속하며 대한민국 국내 기업인 하나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마스트이다. 마스트 레이어 설계는 S밴드와 X밴드를 함께 쓰는 듀얼밴드 레이더 배열을 통합하고 있다. KDDX의 건조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전시회에서 KDDX의 선형 디자인을 전통적 형태 (conventional), 파도 가름형 (wave piercing), 3동선 (3body)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전시했다. 이 세 가지는 미 해군에 의해 줌워트급 구축함의 디자인으로 검토된 적이 있는 디자인들이다. 이 가운데 전통적 형태 (conventional style)의 함수는 현재 가장 보편화된 선형이며 파도 가름형 텀블허 모노홀 선형은 현재 미 해군의 최신 구축함인 줌워트급의 최종 설계이다. 이 선형은 기존의 전통적인 함수 디자인에 비해 아랫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며 위로 갈수록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날카로운 파도 가름형 선형은 파도를 헤쳐나가는 데 유리하고 더 큰 배에 유리하다.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파도가 만들어내는 저항력을 줄여 배의 속도를 높이고 더 향상된 선체 수평 수직 복원력을 가져온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파도 가름형 선형의 단점은 흘수선 위의 공간이 좁아지고 예비 부력이 낮아지며 앞쪽으로 배가 쏠리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함수가 파도에 잠기는 현상도 심해져 배의 머리 부분이 심각한 해상 상태에 놓여 있기 마련이다. 방위사업청은 기본계획 수립과 군의 요구사항 검토에 이어 2020년 5월 29일 설계 담당 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차기 신형 구축함 KDDX 1번함은 2023년 하반기에 설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2024년에 건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KDDX 1번함은 약 1조 원 정도의 비용으로